자, 사실 보형물을 제거하면 가슴이 전과 같을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수술하기 전 모습으로 잘 회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자, 보형물 제거 그냥 빼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넣는 게 어렵지 이제 빼는 건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수술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생각보다 달라질 수 있어요. 보형물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으면 잘 빼는 거에만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제거 후의 모습까지는 이제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막상 제거하고 나면 이제 각오는 했지만 이제 가슴이 꺼져 보이고 이제 좀 처져 보이고 주름도 생기면서 이제 아쉽고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보형물 제거가 단순한 수술이 아닌지, 그리고 결과가 망가지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형물을 그냥 몸 안에 넣어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것도 빼면 간단히 끝나는 수술이라고 여길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 가슴은 그렇지 않아요.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동안 가슴은 계속 변합니다. 제거했다고 해서 바로 예전 모습으로 탁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선 피부가 많이 늘어나 있고요. 특히 유두 아래쪽 가슴 피부는 더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원래 내 가슴인 유선 조직, 내 가슴살이 그동안 눌리고 얇아지면서 위쪽으로 몰려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보형물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볼륨이 사라지면서 윗가슴이 꺼지고 늘어나 있던 아래쪽 피부는 탄력이 바로 탁 돌아오지 못하면서 주름이 생기거나 처져 보일 수 있습니다. 보형물 제거는 그래서 그냥 빼는 수술이 아니라 이 늘어난 피부, 줄어든 볼륨, 이 변해버린 구조 자체를 어떻게 정리하고 회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사실 보형물을 제거하면 가슴이 전과 같을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수술하기 전 모습으로 잘 회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 이 수술 후 가슴 모양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딱 보형물만 딱 제거했을 때입니다. 채워주던 볼륨 자체가 사라지면 이제 늘어난 피부와 변화된 구조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요. 공기가 빠져나간 풍선처럼 겉은 남아있지만 모양은 잘 유지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옷걸이에 잘 걸려있는 옷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옷걸이를 빼면 옷은 형태를 이제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흐트러져 버리죠. 그런데요,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점퍼나 코트처럼 두꺼운 옷은 옷걸이를 빼도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얇은 옷은요, 옷걸이를 빼는 순간 바로 흐물흐물 흐트러져 버리죠. 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선 조직이 적고 내 가슴이 작았고 피부가 얇을수록 보형물을 제거했을 때 그 변화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원래 가슴 조직이 적었던 분들이나 피부가 얇은 분들은 제거 후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피막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제거를 했을 때 가슴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피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얇고 문제 없는 경우도 있지만 두껍거나 가슴 모양을 변형시킬 정도로 이렇게 수축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걸 구분하지 않고 피막을 그대로 놔두고 수술하게 되면 계속 물이 차면서 회복이 지연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필요 없는 상황에서 너무 과하게 제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통증도 심하고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막도 무조건 남기거나 무조건 제거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태에 맞게 우리가 적절하게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거 후에 회복 과정을 설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형물을 제거하면 몸은 다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6개월까지도 걸립니다. 자, 그런데 아무 관리 없이 방치하시면요, 탄력 회복 자체가 늦어지고 조직이 자리 잡는 과정이 좀 흐트러지면서 결과가 더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형물 제거는 수술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복을 또 어떻게 설계하느냐까지 포함된 이제 하나의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수술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될까요? 제거하기 전에 이 가슴 모양을 보면요, 제거 후에 어떤 모양이 될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유두 아래, 이 아랫 가슴 피부를 보는데요. 이 가슴 아래 피부가 많이 늘어나 있는 분들은 제거했을 때 피부가 잘 늘어집니다. 이 늘어지는 피부가 과도하면 주름이 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이 라인을 잘 맞춰서 고정을 해드리면 경과가 좋고요. 수술 후에는 피부 탄력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도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처짐이 있는데요. 처짐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약간 자연스러운 처짐 정도만 있는 분들은 제거 후에도 이제 가슴 모양이 괜찮습니다. 처짐이 좀 심한 분들은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이 처진 가슴을 좀 올려드리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형물을 빼고 난 다음에 모양이 더 자연스럽고 괜찮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제거 후에 내 가슴 모양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을 상담하시면서 예측해보고 예상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피막 상태입니다. 모티바 보형물 같이 이런 마이크로 텍스처를 가진 보형물들은 이제 피막이 얇게 생기고 피막 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별로 없어서 그냥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열이 있다, 구축이 진행됐다 하시면 피막 절제 꼭 필요하고요. 텍스처드 보형물, 물방울 보형물은 피막 절제 꼭 권해드립니다. 놔두면 나중에 결국 문제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간혹 애니메이션 좀 심한 분들도 계시죠. 피막 절개 깨끗이 해주시는 게 경과가 좋습니다. 자, 보형물 제거 수술도 이런 판단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꼭 속도도 그리고 최종 결과도 달라집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다시 시작입니다. 보형물을 제거하면 가슴 피부가 서서히 탄력을 회복하고요. 조직도 다시 자리 잡아가고 모양은 또 점점 안정돼 갑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그냥 두느냐 아니면 관리하면서 회복을 좀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시간도 결과도 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붓기 관리, 탄력 관리 프로그램으로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조직이 좀 부드럽게 자리 잡고 모양도 훨씬 안정적으로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절개 위치예요. 어디를 절개할지. 많은 병원에서 이제 보형물을 제거할 때 밑주름 절개를 먼저 권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밑선 절개는 이제 기존 절개가 밑선 절개라면 기존 절개 부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보형물까지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편합니다. 하지만 보형물을 제거하고 가슴 볼륨이 이렇게 다시 줄어들고 작아지게 되면 이 기존에는 가려져 있던 흉터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유륜절개라는 게 있습니다. 피부색과 유륜색의 경계를 이루는 그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흉터를 비교적 자연스럽게 숨길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유두 위치까지 저희가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처짐도 동시에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륜절개를 할 때는 수술할 때 시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피막 상태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데에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개 위치도 일괄적으로 한 절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 상태와 목표에 맞춰서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형물 제거는 이제 단순히 빼고 끝내는 수술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거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모습이죠. 같은 제거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준 하나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뺄 것인가 또 중요하지만 이후에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가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결과를 바꿀 수 있어요.